안녕하십니까.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 오동훈입니다.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국중부발전 변화력본부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위원장님이신 전해숙 위원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저희 회사의 업무 현황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고령화력 전망대와 중앙지원실로 이동하셔서 환경오염 방지 설비 운영 현황에 대해 현장 브리핑을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현장으로 이동하셔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용 사업화 계획에 대해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오늘 현장 시찰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중부발전 장상익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함께 나누신 우리 미세먼지 특위 국회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신창현 의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김사마 의원님 오셨습니다. 좀 전에 송옥전 의원님 오셨다가 회로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성희 직무대행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언론 여러분께서 이 먼 고려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영하 체감온도 오늘 영하 23도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와 국회에 맑은 공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열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국정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현장 방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력은 산업을 잇는 혈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도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급되는 이 전력의 소중함도 있지만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1년에 17,000명이 사망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챙겨주고 국민들의 숨쉴 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 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임했고, 그것을 입법활동과 정부의 건의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맑은 공기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상당히 또 전문가들이세요. 여기에 또 환경부와 또 충남 관계자, 보령시 관계자분들 다 오셨으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께서도 현장 저희 고령화력 발전소를 방문하신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일단 간략하게 저희 회사의 절감을 위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령에서 내려와서 근무한 지가 3년 되는데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국민들이 추운 날씨보다도 이렇게 미세먼지 없는 날을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국가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중부발전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회사 현황에서 기대 효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사 현황 연영 및 사업 범위입니다. 우리 한국중부발전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발족한 발전 전문 회사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사는 2본부 1단 7처 1실 3그룹으로 사업소는 5개 발전본부와 2개 건설본부, 1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9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발전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중부발전은 총 7개의 화력발전 및 건설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총 발전 설비 용량 중 8.2%에 해당되는 9,553메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는 서천화력, 서울복합, 제주복합 발전소가 있으며 설비 용량은 총 2,040메가와트아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체적인 우리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위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재생 및 해외 발전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중부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 3호기 세계 최초 6,000일 무고장 운전 등 탁월한 발전 설비 운영 능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등 해외에서 다양한 발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 현황입니다. 17년 12월 31일 별도 결산 기준 재무 상태는 자산 9조 3,900여 원, 부채 6조 1천여 원, 자본은 3조 7,400억이며 부채 비율은 164%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4조 2,891억 원, 당기순이익은 1,04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금년도 결산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18년도 손익예산은 수익 4조 2,127억 원, 비용 4조 2,024억 원이며 자본예산은 발전소 건설과 시설 보강 등을 위해 1조 8,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 방지 주요 시설은 질소 산화물 제거를 위한 탈질 설비, 먼지 제거를 위한 집진 설비로서 전기 집진기,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타랑 설비를 중요 운영사항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수정화나 배양 감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기 환경 감시 체계입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굴뚝 배출가스 자동 측정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감시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충청남도, 보령시의 그 결과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대기질 측정을 위해 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9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항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PM10, PM2.5입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보령시 내 5개소 환경 전광판과 중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발전의 미세먼지 배출 현황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4년 배출량 기준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중부발전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약 2.2%로서
이는 직접 배출 및 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물질 감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발전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봄철 가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서천 1, 2호기는 당초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에 조기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보령 1, 2호기는 2025년 12월에서 2025년 12월 폐지 예정이나 2022년 5월에 조기 폐지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폐지 전까지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을 중지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연간 2,460톤 저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6월에는 보령 1, 2호기, 서천 1, 2호기를 1개월간 가동 중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설비 성능 개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설비는 2단계로 구분해서 환경설비 성능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능 개선은 기자재 제작, 기존 설비 철거 및 설치 등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1단계로 성능 개선 전에 보령의 1호기에서 8호기까지를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활용하여 환경 설비를 보강하고 운영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보령 3호기에서 8호기는 수도권 최적 방지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령 3, 6호기는 주기기 성능 개선과 병행하여 환경 설비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7, 8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 개선이 가능한 타당 설비, 탈질 설비를 2019년 1차로 개선하고 장기간 정지가 필요한 개선 사업을 2025년까지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건설 중인 발전기의 성능 개선 계획입니다. 건설 중인 신서천 화력은 수도권 최적 방지 시설 수준 이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준공한 신보령 1, 2호기는 2019년까지 수도권 배출 수준으로 환경 설비를 추가로 성능 개선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감축 실적 및 목표입니다. 2017년에는 환경 설비 보강 및 운영 효율을 개선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2015년 대비 42% 감축하였고, 앞에서 보고드린 운영 중인 설비와 신규 건설 중인 설비의 성능 개선이 완료되면 2025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약 80%인 28,450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발전본부는 현재 80만 톤 규모의 5개 저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부발전은 총 1,700여 원을 투자하여 방진 펜스, 밀폐형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방풍리 식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비를 보강함으로써 비산먼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저탄장 비산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저탄장의 옥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장 옥내화 완료 전까지 설비 보강과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장 옥내화 실정 및 추진 계획입니다. 보령발전본부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40만 톤의 옥내 저탄장을 준공을 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60만 톤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서 모든 저탄장을 옥내화하겠습니다. 이미 신보령 화력발전본부는 1,300억 원을 투자하여 35만 톤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신서천 화력도 저탄장을 옥내화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처리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현재 중부발전이 운영 중인 남부 회처리장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수면 이하로 유지하고 살수 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처리장 면적의 8.7% 약 1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두분 준공하고 탄소 저감습, 잔디광장, 산책로, 연못,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관리 및 저감 방안 수립 영역, 연구 영역을 추진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추가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이 다 결실을 맺게 되면은 미세먼지,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이 2025년까지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및 건설 중인 석탄화력이 운영되더라도 2025년 이후 석탄화력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약 80% 감축해서 2030년 정부계획 대비해서 5년 조기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장의 경우에도 하역과 이송, 상탄 등 전 과정에 밀폐형 설비를 도입해서 모든 저탄장을 옥내화하여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서울에서 바쁘신 분들 중에 오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중부발전 보령 발전 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사만 의원님. 소개는 회계당 김사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상학이고요. 아까 우리가 LNG에 가서 SK LNG였나요? 우리가 거기서 보다 보니까 굴뚝에 지금 발전 중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굴뚝에 뭐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연기가 시중기 저희 많이 시중기가 나오고 나왔습니다. 있던데. 네.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재작년 10월에 왔을 때 그때는 아마 기온이 조금 높아서 그랬는지 그때도 아니면 발전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한도구에서 한번 왔을 때는 전혀 그때 가동 중이었는지 확실하게 네, 모르겠는데 그때도 가동 중이었는데요. 중이었나요? 그러면 네, 네. 기온 차이 때문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아마 바람이 돼서 다 이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아까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이 뭐 저감을 한다는 내용은 보긴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굉장히 이게 지금 사실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바람 방향 봐서는 그런 걱정이 들었고 또 하나는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 분진 그 애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많이 날려서 이때 빨래를 못 넣게 하는 그런 한번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조치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기 설명하시는 중에 그 1, 2호기에 대해서는 그럼 작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 작년에도 그럼 가동을 멈췄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한 달간만 한 달. 멈췄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4개월 4개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달 멈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효과가 어땠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저기 사장님 직무대행님한테 물어봐서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보령시에서 혹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주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그 호흡기 질환 환자가 좀 더 많은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그런 걸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여기서 나오는 증기가 이제 지난번 10월달에 오셨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은 어느 곳이든지 이게 연기하고는 좀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평상시에는 이제 영상일 경우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섭씨 4도 이하라는 게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 항상 그거는 뭐 꼭 영하 10도 이렇게 아니더라도 거의 섭씨 4도 이하 되면은 어느 경우든지 다 증기가 발생하고요. 그때 다 진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타랑이나 탈질 설비들 가동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그러한 유해 성분은 저희가 법적인 기준치 이내에서 다 배출되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처럼 감시 체계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증기 쪽이 이게 고령 시내 쪽으로 날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제 유해 물질이 이제 나오는 거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환경 기준치 이내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감축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 탄환 탈취 설비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투자해서 지금 그 감축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 한 달 동안에 해서 그 감축 그 효과는 물론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약 한 150톤 정도의 그런 미세물질이 좀 미세먼지가 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3개월간 4개월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더 많은 양이 이제 감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령시에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 의원님, 제가 아는 전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그 의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 빨래를 넣으면 검게 되고 또 작물들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현재 들어와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우리 그 고령화력 기본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크게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조사 검진 결과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많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산먼지에 관해서 그 주민들의 그런 지금 도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간혹 이제 뭐 강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일부 저희가 이제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저탄장이 아직은 옥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진 펜스를 하고 살수차도 계속 물을 뿌리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 같은 게 이제 불 때는 일부 뭐 날아가서 그렇게 좀 주민들께서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겪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걸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최근에 한 것은 그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석탄이 이송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가지고 바람 불고 날아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밀폐형으로 해서 지금 그 이송 중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최근에 작년까지 그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국내 저탄장화가 되면은 비산먼지는 발생 안 할 거로 보고요. 물론 폐처리장에서 또 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수처리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 지역에서는 그 비산먼지로 인해서 큰 민원은 저희들이 겪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대로 미안합니다. 여기 자료 10쪽에 보면 그 PM 2.5 환산 공식이 있는데 이 환산 공식은 환경부에서 나온 환산 공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총먼지 67%인데 이 표에는 총먼지가 없네요. 총먼지 배출량은 얼마예요? 우리 정부발전에서 직접 배출이 총먼지. 표에서 직접 배출이 총먼지로 되는 겁니다. 446톤이 정부발전에서는 총먼지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배출하는데 표현을 직접 배출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는 표에 있잖아요. 여기 표에 보면 직접 배출로 표시해 놓은 게 이 직접 배출? 예. 이걸 왜 총먼지로 안 쓰고 이 총먼지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환산하면 총 얼마예요? 간접 배출량하고 합해서 7,180톤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니 PM 2.5로 환산하면 얼마냐고요? 환산하는 거. 그게 지금 PM 2.5로 환산해서 배출한 양입니다. 7,180톤이. 예, 그렇습니다. 7,180톤이. 그 아래쪽에 그 환산하는 그 공식이 그 아래쪽. 자, 그리고 7,180톤 전국에서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게 32만 4천 톤은 전국의 발전소 배출량인가요? 아니면은 전국 PM 2.5의 배출량을? 전국 그 발전소뿐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그렇죠. 발생하는 양입니다. 2.2%를 우리
보령 발전소가 지금 예, 배출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지난 1월 15일 날 초미세먼지 비상경보 발령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차량 2부제 시행한 거 아시죠? 예. 그때 우리 보령 화력발전소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저희들은 뭐 보령 화력에서는 특별한 조치는 안 했고 서울하고 인천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2부제 차량 운전을 했고요. 또 기타 수도권 지역 얘기는 바람 서풍이 안 불 때 얘기고 서풍 불어가지고서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가 서울까지 날아갈 때는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네, 글쎄요,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또 그 당시에 뭐 현저하게 더 특별하게 활동을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걸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얘기고 보령 화력발전소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미세먼지의 2%를 배출하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아닙니다. 아까 말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 수준 가지고 이제 감축을 저희가 하겠다는 게 저희 80% 줄이는 거 2025년까지 먼 얘기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줄일 자, 수 당장 없는데 내일이라도 또 미세먼지 비상 경보가 발령되면은 우리 보령발전소에서는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더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서 수술실에 왔는데 건강 회복에 관해서 얘기하면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닙니까? 당장 살려놓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2025년까지 줄이는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올 겨울에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 같은 비상경보가 또 발령될 수 있을 때 그때도 우리 보령화력발전소는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거나 검토하는 게 없나요? 예를 들면 여기 자리도 나왔잖아요. 작년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셧다운 했잖아요. 왜 가동중지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이제 처음에 한 달만 했고요. 올해는 이제 한 달. 4월부터 한 달 왜 가동중지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전력 사업 운영 주치 그런 그거에 이제 새로 이제 신정부의 그 미세먼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때 일단 했고요. 그 당시에서는 또 미세먼지 잠깐만요, 네. 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1개월 정지해가지고서 PM 2.5,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암물질 2.5를 460톤 줄였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줄인 게 아니고 총 발생한 양입니다. 11쪽을 보세요. 대기 오염물질 약 2,460톤 저감. 밑에 바로 열고 PM 2.5 발암물질 미세먼지 460톤 저감했다고 좀 했잖아요. 아니 보고서 만들고도 보고서 내용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4개월을 할때 지금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작년 지금, 얘기 아니고. 작년에는 그래서 한 그럼 작년에 얼마? 180톤? 140톤 줄였습니다. 140톤. 예. 그렇게 줄였잖아요. 어쨌든 셧다운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그 전력 수급 시스템상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미세먼지 있다고 저희가 셧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거는 셧다운을 저희가 작년에는 마음대로 운전 안 하고 하는 그런 작년에는 예. 위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했고요. 그게 지금 전력 수급 시스템이 전력을 저희 마음대로 발전소를 자, 작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는 보령화력발전소가 건의해서 그렇게 셧다운한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해서 셧다운한 아니 그건 거잖아요. 위에서 지시보다도 예.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미세 작년에 셧다운의 결정 주체는 누구였어요? 보령화력발전소에.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아니 그거는 1개월간 셧다운 결정은 누가 했어요? 그거는 전력 그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고령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1개월 중단 결정은 저희가 지금 마음대로 오늘 뭐 갑자기 저희가 발전소가 고장나서 가동을 못하는 한이 있지만은 저희 스스로가 갑자기 전력을 우리가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작년에 1개월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 1개월 했습니다.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 거잖아요. 그 의원님 저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서 노후석탄 화력 10기에 대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그 대통령 공약이라 위에서 시켜가지고 한 거 그래서 아닙니까? 그게 제도화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제도화 됐으면은 예. 이렇게 미세먼지 지난 1월 15일처럼 차량 2구제까지 할 정도로 비상사태에서는 또 셧다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또 지금 동계 수급 대책 기간입니다. 지금 전력 수급이 제일 먼저 중요해서요. 일단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노후석탄을 셧다운 하는데 그거에 더해야 지금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석탄의 상한 발전을 제약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제도화하는 걸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스템화가 될 필요성이 전기 공급은요 고령화력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옆에 LNG 발전소도 있어요. 예. 고령화력 발전소 하루 이틀 중단하면 LNG 발전소 하루 이틀 가동하면 됩니다. 놀고 있는 LNG 발전소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거 저하고 얘기하지 말자고 고령화력 발전소 얘기만 하세요. 왜 고령화력 발전소가 전국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그건 위에서 결정하면 돼요. 고령화력 발전소 셧다운 하는 동안에 LNG 발전소를 가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보면은 이번 주에는 아마 모든 LNG 발전소도 지금 100%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지금 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 자료 가져오세요. 어떤 자료? 지금 LNG 발전소도 풀가동하고 있다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지금 보는 전력 수급 전력 거래소에서 나온 그 자료도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평소에 LNG 발전소 놀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재도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걸 네.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료도 안 내놓고 말로 하시냐고요. 지금 이제 저희 고령화력의 복합발전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동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은 발전소입니다.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하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 고령- 그런데 그 비용이 비싸서 놀고 있는 LNG 발전소를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네,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력이 지금 저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전국에 있는 그 LNG 발전소가 거의 다 그거 돌아간다고 보시면 실무자 빨리 하나 확인해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나는 미세먼지 비상경보가 발령했을 때 어제 영흥발전소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화력발전소 그 기간 1, 2, 3일 셧다운하고 그 시간에 필요한 대체 전력을 LNG를 가동해서 공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LNG까지도 풀가동해서 도저히 예비 전력이나 유효 전력이 없다면 그건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그래서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는 뭐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환경국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산자위 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환경국정을 금년도부터는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올 예, 동안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까지 2조 3천억 투입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발전 단가는 얼마예요? 우리 고령화력 발전의 발전 단가 한 58원 정도. 58원. 글쎄 정확한 거는 제가 뭐 우리 킬로와트다. 보건본부장 2025년에 2조 3천억 투입 후에 발전 단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제 발전 단가라는 건 석탄 가격이 그 지금 50%에서 보통 100%까지 이렇게 변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고령화력 검사입니다. 본부장님. 자, 2025년까지 2조 3천억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전기 팔아서 유지하는 우리 고령화력 발전이 2025년까지 2조 3천억 투입 후에 발전 단가가 58원보다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석탄 그 수입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
그럼 대체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원가 추정은 나와야죠. 예. 그게 얼마냐고 내가 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58원이 100원이 되는 거예요. 200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2조 3천을 투자하면 발전 단가가 얼마나 오른지에 관한 개념도 없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본부장님도 여기 안 계시고 우리 사장 대행도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기 팔아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장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석탄 가격 올라가면 원래는 우리가 2조 3천원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한 5년 후에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석탄 가격이 예측보다 많이 올라서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신뢰를 주는 계획이 되려면은 그런 석탄 시장 가격까지 다 예측해가지고 2025년 2조 3천원 투자해도 발전 단가가 얼마다 이 단가까지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뭐 적자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신뢰를 하죠. 숫자 가지고 장난 누가 못해요. 2조 3천억 아니라 23조는 왜 투자 못합니까? 이런 식의 보고하지 말자고요.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당장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평창 올림픽 때 차량 2부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고민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무슨 80% 초반 얘기가 현실성이 없게 온단 말이죠. 제가 당부할게요. 당장 올 봄에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셧다운 해가지고서 한 460톤 저감하겠다는 목표 세웠자 이걸 좀 더 정리를 하게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서 이제 미세먼지 예보도 하잖아요. 셧다운 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인지 그 실제로 셧다운 하는 날에 저감할 수 있는 PM2.5 초미세먼지가 얼마인지 그렇게 할 경우에 비용은 얼마인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기 생산 수입을 이 정도 줄이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온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2025년까지 2조 3천억 투자한다는 그 아주 멀고 먼 얘기만 하십니까? 저 이런 게 좀 답답해요. 아직도 어제 영흥발전소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장 차량 2부제를 한다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난리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환경부하고도 저희 중부부처인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자료 왔나요? 5분이요? 오면 다시 네. 하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발전소 그 배출 허용 기준 강화하잖아요. 입법 예고. 우리 보령화력 발전소는 환경부에 그 입법 예고한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대해서 뭐 문제 없나요? 예, 지금 저희는 그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어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보고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자료가 나왔지만은 가장 엄격한 지금 배출허용 기준을 거기서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 보령화력은 좀 느슨한 기준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령화력을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하는데 지금 2025년까지 2조 3천억 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령의 기존 발전소는 그렇게 강화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제 저희가 옆에 있는 신보령하고 또 현재 지금 서천 지역에 짓고 있는 신서천 그 화력발전소 건설은 그 수준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새로 기존 건설하는 발전소에 것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예. 거기에 그것이 2조 3천억이다. 근데 기존 것도 근데 이제 지금 그 강화된 기준은 전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5년까지.
이 기존거까지도 예.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예, 예, 포함됩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도 영발전소 수준으로 예. 배출오염 기준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 다 예,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서 말씀해 주신 분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충남도 조례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6월에. 그래서 그 기준을 환경부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한 것이 2024년부터 시행인가요? 충남도에서 작년에 조례로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또 충남도 조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정 후기별로 일정을 다 정해가지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2025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 조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입법 예고해서 올해부터 강화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건 19년 1월부터입니다. 그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데에는 신규만 해당이 아니다, 됩니까? 그것도 기존 것도 다 해당됩니다. 아 그럼 2019년이 먼저 아니에요? 2024년보다? 환경부는 이제 19년에는 50에서 60% 정도 강화를 했고요. 충남도의 조례는 2025년까지 최종 연도로 해서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수도권 수준 강화가 환경부에서 19년부터 적용하는 건 수도권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수도권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한 예, 기준입니까? 맞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누가 오셨죠? 예, 강남 국장 왔습니다. 예, 왜 그렇게 느슨하게 하나요? 저희가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을 제정할 때 그 당시에 가장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 수준을 가정하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은 영어보다도 더 강화된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기존 것들은 이제 새로 리트로피트를 개량하는데 개량했을 때의 어떤 최고 수준 정도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부지, 배출 저감 시설의 부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최고 수준, 현재에 있는 최고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출 허용 기준 맨날 설정할 때 그 설치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논의하고요. 우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할 때 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작년도 2월 15일 날 수도권 3개 지자체랑 환경부가 이렇게 고농도 비상 미세먼지가 지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어떤 질타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한번 공공부문이라도 솔선수범해서 하자.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해서 첫 번째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부제를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에 대해서 조업을 단축한다든지 가동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논의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 갖고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작년도에 2월 달에 제도를 설계하고 난 뒤에 작년 4월 달까지는 전혀 너무 기준이 엄격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한 번도 비상제한 조치가 안 한다 해서 기준을 좀 완화를 하고 작년 이제 12월 30일에 처음 발령하고 금년들은 이제 세 번째까지 이 3회 발령에서 네 번째 발령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막상 해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면제해준다는 출퇴근 시간에 면제해준다는 이런 어떤 조치를 했는데 서울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 교통 부분들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인천, 경기 이런 데는 또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에서 오는 화력발전소 영향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든지 선박 그리고 특히 영호 화력의 영향이 큰데 이러한 어떤 대형 오염 배출원을 두고
그 공공부문에 한정이 사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지자체라 좀 더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안의 안으로서 고농도가 지속할 경우에는 대형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뭐 조업을 좀 단축한다든지 그 가동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민간 부분을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참 제가 그냥 효율적으로 시간을 씁시다. 2월 9일부터 평창 올림픽 시작하죠. 예. 그 기간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면은 여기 보령화력 발전이나 이 서해안 지역의 화력 발전소 셧다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평창 올림픽 기간에 고민도 안 해봤어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 내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언제 결정이 나와요? 네. 아, 평창 올림픽 시작 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현재 논의를 하고 미안하지만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책이요. 예, 저기 대교환경정책관입니다. 아, 국장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저희 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관계부처의 환경부 입장이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텐데 환경부가 그런 건의라도 지금 했나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 사장님 이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9개소 우리 오령화력 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망 운영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예.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 측정소 자료 좀 지금 제출하.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좀 그동안 연구하실 동안 네. 우리 자유한국당 청년 김승희 의원님 질의 질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미세먼지 특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그 현장 점검 이제 와서 실태 조사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그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한번 살피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미세먼지에 대한 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2016년도 6월 달에 정부가 최초로 특별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 부장이 오셨지만 그래서 정부 부처가 모여갖고 특별 대책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농도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을 꼭 국외로 이렇게 핑계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발생원을 덜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미 발생이 된 거는 빨리 그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미세먼지는 우리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호흡기 질환 환자가 1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PM2.5 같은 경우는 파티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접촉하는 장기는 호흡기지만 혈액을 통해서 다 순환이 됨으로써 신경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환을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미세먼지 때문에, 원인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질환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혹자는
치매 환자 수가 자꾸 느는 것도 미세먼지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화력발전 요소잖아요. 석탄에 의한. 그래서 아까 보고를 해주신 거에 의하면 전체의 숫자를 외우지 못하지만은 PM 2.5 배출 현황이 그 보고자료 10쪽에 의하면 전체 전국의 그 중부 발전소가 2.2%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왜 꼭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 왜 3년 전 자료를 제시를 하는지 이건 2014년 배출량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자료가 나오면 굉장히 그 자료가 1, 2년 전도 아니고 3년 전 자료, 3, 4년 전 자료로 항상 이걸 제시를 하는데 이게 왜 최근 거가 업데이트되지 않는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충남 지역이 전체의 미세먼지 배출 전국의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충남 지역의 또 화력 발전이 굉장히 감축을 많이 해줘야지만 전체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 분해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까 보면은 11쪽입니다. 보령 화력의 1호기는 이게 이제 폐지가 당초는 25년인데 22년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봄철 가동 중기구 1, 2호기에 대해서만 4개월 동안 중지를 했더니 460톤이 저감이 됐어요. 이거를 3년 일찍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조기 폐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폐지를 아까 그 발표하신 분 성함을 지금 처음 계시는데 외우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그 전력과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거를 폐지를 하거나 중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25년도에 폐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22년도에 폐지하는 것도 그와 맞물려서 정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고 잠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더더욱 빨리 2018년도 올해에 폐지를 하면 더더욱 이 노후된 그 화력 그 발전기를 조기 폐지하면은 분명히 그 감축 효과가 클 텐데 이거를 더 폐지를 앞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요까지 먼저 질문하고 추가 질문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기 폐지 관련해서는 뭐 저희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아까 폐지하는 것뿐이 아니고 발전하는 것도 저희 회사가 발전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전력 거래소라든지 그 전체 국가 전력 그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것에 의하고요. 그리고 또 폐지하는 문제도 저희 회사가 그냥 폐지하고 싶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그거를 산업부가 이게 수립을 하는데 작년 말에 12월 달에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최종 확정할 때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25년 12월에 폐지된 거를 2022년 5월에 폐지하겠다고 저희들이 그 정부에 그거를 의향서를 내서 정부에서 그게 채택이 돼서 전력 수급 국가 전체적인 그 전력 수급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고요. 또 더 조기에 이걸 폐지할 수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폐지보다도 항상 그 모든 게 그 예측치라는 게 항상 그게 또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율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에서 아까도 그 먼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또 저희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예비율 자체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예측지 못한 한파나 또 더위가 오면은 네, 그런 수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산업부와 함께 예. 이걸 전력 양락을 고려해서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거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산업부 저기에서 나오셨잖아요, 과장님. 네, 제가 사실 어저께도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지자체 나름대로 뭐 이부제를 한다는 등 뭐 또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하게 한다는 등 이렇게 중앙부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나름대로의 자부지책을 펼치면서 뭐 혹자는 국민들한테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라고 자화자찬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돈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은 사실은 그 중에 한 29%가 그 경유차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노후 경유차 때문에 79%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를 대체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폐차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은 뭐 제가 낸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산업부, 환경부, 중앙부처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는 부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요법인 그런 거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부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답변 안 해주셨는데 왜 자료를 제시하면 3년 전 거가 기준이 되는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거 답변 듣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충남도지사 충남도의 보고 좀 받고 이렇게 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4년 자료가 그게 뭐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편의상한 게 아니고요. 현재 정부에서 발행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게 가장 최근 자료고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그 공식 자료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캡스라고 클린 에어 팔러시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캡스 데이터라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기초 자료를 모아서 모으는 데 한 1, 2년 작업이 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걸려서 보통 2002년 터울로 2년 주기로 이 자료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데이터가 금년 한 2, 3월 중에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하니까 늦어도 4월 중에는 나온다고. 원래는 이제 작년 말까지는 2015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좀 확인을 더 해라. 배출원이 틀리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에서 조금 더 걸렸는데 지금 2년 중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당기려고는 하고 있는데 투자 자체랑 같이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기초조사 부분들. 나는 그 자료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얼마나 스피디한 그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로우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게 3년 전 거를 항상 제시를 하는 것이 그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이유 중에서 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지금 현 상황은 이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감축을 해서 이 그 국내의 대기의 질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점 쪽에 대기 오염 물질 감축 실정 및 목표를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발표를 들을 때마다 느낀 건데, 이렇게 뭐 42% 감축하고 50% 감축하고 73% 80% 감축하고 이게 전체 픽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제시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축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감축되면 전체 우리나라 국내의 전체 배출량의 어느 정도를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줄어드는 건지, 여기만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분명히 이렇게 감축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가 이렇게 감축하면 전체적으로 대기의 질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는지에 대한 전체 픽처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저기 중부 발전 주식회사에서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 그 미세먼지 TV에다가 좀 제출을 해 주셔야지 뭐가 진행 사항을 정말로 감축을 정부가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근데 이 중부발전소가 그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제가 자료 몇 쪽에 있는지 아까 찾았었는데 또 지금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를 한 적이 있는지, 소위 오염 기준보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제시된 자료를 보면 기준 초과가 아니에요. 기준보다 밑이에요. 근데 기준을 초과한 그런 소위 바이올레이션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누가 이거를 감시 감독하나요? 충남도인가? 예. 네? 지금 충남도에서 저희들은 그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이 너무 소위 타이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배출량이 많은 곳에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 기준을 지키면서 스스로 이게 감축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기준 자체가 위에 있고 나는 그거를 준수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너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할 뿐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감축이 빨리 되지 않지 않냐는 거를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갖고 기준을 재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하기 전에 송영 김성희 의원님 질의의 내용은 뭐냐면 늘 이 발전소를 만들 때마다 기준이 틀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들 그때 지어질 때의 기준이 다 틀리는 그 기준으로만 계속 적용을 받고 있고, 새로 나온 거는 새로운 기준에서 하고 있어서 이 기준이라는 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용역발전소 틀리고 보령발전소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이 환경 기준을 정확하게 미세먼지 배출량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좀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발전소에서도 보고받을 때마다 몇 군데를 이렇게 가보면 다 이게 1, 2호기는 과거의 기준, 그 최근에 지은 거는 최근의 기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우리 여기 중부발전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돼 있기 때문에 중부발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창희 의원님 질의의 말씀은 이렇게 정부가 전력 수급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2월 9일부터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전력량 절전 운동을 하면서
현재 이 가동 중지 기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환경부, 산자부, 또 국무조정실 할 것 없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충남의 우리 윤원철 충남부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비상먼지를 여기 이 비상먼지를 보기 위해서 LNG 쪽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도 여기서 물론 아까 계획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비상먼지로 이 주민들이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아침에 비상먼지가 심할 때는 가래를 뱉어도 가래에서 시커먼 가래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저희들이 온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프링클러를 썼는지 물을 많이 뿌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소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2016년에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역량에 따른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 연구를 하셨죠. 네.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 건강에 미치느냐 했을 때 질문의 87.3%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했고 50.8%는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연구에서는 오염된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로 어업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업 피해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와 산자부도 좀 전에 제가 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의원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요청한 LNG 발전소 가동 현황 전국에 파악한 것 좀. 자,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캡스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2016년 6월 3일에도 수립하고 작년도에 9월 26일 날 발표했는데 작년도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배출량을 32만 4천 톤 정도에서 한 10만 톤 줄여서 30% 정도 줄여서 2022년도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다음에 서울이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한 18 정도, 도쿄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고 파리 15 정도인데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좀 나쁜 수준이지만 그 정도까지 전체로 줄이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충남권이라든지 지역별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지역과 협의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상 재감 조치는 아주 특별하게 이제 중앙정부가 노후 계획을 펼쳐하거나 선박에서의 황함량을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것은 대책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상재감 조치는 아주 고농도시에 특별하게 단기에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이제 공공부분 그리고 수도권만 산정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 배출원에서 참여를 안 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 환경 기준을 발전소라든지 환경 기준을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배출 허용 기준을 그 부분들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제 기술 수준과 실제 투자 수준 이것 부분을 같이 맞춰가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뭐 환경 당국이니까 가상 엄격한 수준으로 다 적용했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제시한 안 그리고 환경 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끌고 가고 싶어서 끌고 가는데 또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환경적인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좀 높게 끌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서는 이제 정부는
참 구체적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논의가 되면 뭔가 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산업부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런 때일수록 전력 수요를 좀 줄이고 절제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12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경계 수급 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도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하지만 수요 저감을 위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은 굉장히 지금 한파가 연이어 됨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수요 저감 조치를 좀 DR이라고 하는 것을 약 2.7기가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발전을 해야 될 것을 수요를 좀 줄여서 하는 그게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경유차, 경유차 교체라든지 저런 정치 부착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전적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산업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금 지원보다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환경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올림픽에 대해야 된다는 데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하고요. 그 인근에 영동 2호기라는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셧다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추가적인 좀 미흡한 부분 좀 더 고민을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네, 충남도 정보비서 윤원선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원장과 함께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혜정 지사께서 당연히 좀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공식 초청에서 출장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현황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전해준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를 좀 구해야 될 텐데 제가 임명을 받은 지 지금 한 10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현안을 아직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이제 설문조사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조사와 같이 연동돼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혈중 그리고 요중 관련된 농도 등등도 저희들이 하여튼 충남도 차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충남도는 대기 오염물질이 연간 27만 6천 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전국 발생량의 16.4% 정도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국 화력발전소가 61기인데 30기가 저희 충남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산 석유화학단이나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철과 철강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비등하는 정도의 수치를 좀 내고 있습니다. 매우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안혜정 지사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례를 통해서 충남 기본 환경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발전소에 대한 전면 중지, 그리고 노 발전소에 대한 폐쇄, 조기 폐쇄, 그리고 아까 종현아 시차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셧다운제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 등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활발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수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내부에서도 2025년까지 중기 계획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 완료와 관련된 종합적인 입체적인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한 부분도 수립해서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국회 수도권 등 대기 관리 권역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특별법을